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공공 백신 조달 시장에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유바이올로직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에 콜레라 백신을 올해부터 독점 공급하게 된 유바이올로직스는 올해 매출 최소 1,000억 원 돌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장티푸스나 수막구균, 대상포진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임상 개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유바이올로직스의 임상 사업 개발 현황부터 앞으로 중장기 어떤 제품을 또 추가로 출시할 수 있을지 중장기 전망까지 A부터 Z까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해 주세요. 백신 개발과 백신의 위탁 연구 생산, 결국엔 백신의 실제 제품화한 상업화 유통부터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위탁 연구나 위탁 생산까지 해주는 백신 전반 사업을 하고 있는 유바이올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약 693억 6,500만 원 정도를 올렸고 영업이익은 약 77억 원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이제 유비콜 그리고 유비콜 플러스, 유비콜 S 이런 좀 콜레라 백신 라인업들 세 종이 이제 주력 상품이고 결국 이 콜레라 백신 제품군에서 지난해 거의 전체 매출의 약 94%인 653억 8,500만 원을 올렸다고 하고요. 결국 이거 위에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상 콜레라 백신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결국엔 지금 가장 큰 이제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콜레라 백신이 유바이올로직스의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유바이올로직스 측이나 이제 각 업계 증권업계에서 이제 올해 유바이올로직스의 매출이 이제 조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이제 콜레라 백신을 이제 공급했던 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유바이올로직스랑 산타바이오텍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산타바이오텍은 사노피의 이제 자회사격인 회사이고 이 두 회사가 조금 물량을 나눠서 유바이올로직스는 한 3,200만 도스, 산타바이오텍은 한 3,400만 도스 이 정도로 이제 공급했는데 산타바이오텍이 이제 그 시장 철수를 선언했어요. 이제 산타바이오텍의 제품은 상콜이란 제품이고요. 결국 쌍콜이랑 유비콜 제품군 이제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유비콜만 남게 됐다. 유비콜 제품군만 남게 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산타바이오텍의 시장 철수는 이제 사실상 한 3,400만 도스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노피가 WHO랑 각종 인증 절차도 계속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입찰도 하고 이런 좀 소모적인 일들이 공급하는 캐파에 비해 너무 들어가는 인력이 이렇게 많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이제 업계에선 전해지고 있고 결국 이제 유바이올로직스라는 공공 시장을 충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업계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빠졌다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콜의 시장 철수로 인해서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작년에 뭐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에서 한 3,200만 도스를 납품하던 거를 올해는 한 50% 이상 이제 업해가지고 4,900만 도스를 좀 넘게 이제 납품하게 됐다고 해요. 결국 기존에 이제 한 3,200만 도스 납품했을 때 한 65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결국 이게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도 오를 거다. 뭐 예를 들면은 DS 투자증권이 지난 5월 9일에 이제 발표한 이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유바이올로직스의 현재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올해 매출이 최소 1,121억 원이 이제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한 246억 원 정도가 창출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 실제로 이제 유바이올로직스의 백영욱 대표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도 올해는 이제 1,000억 원 돌파라는 이정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이제 유바이올로직스의 이제 콜레라 백신을 이제 독점 공급을 내세워서 올해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다. 결국 이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제 유바이올로직스의 이제 기술력이랑 앞으로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결국 그 핵심 백신 제조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 유바이올로직스는 뭐 지금 뭐 녹십자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대기업계 회사나 아니면 오래된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를 말고 사실상 백신 제품을 상용화해서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좀 국내 유일한 바이오텍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유바이오텍의 이제 기술력이 사실상 유바이올로직스에 따르면은 불알아 사백신 기술력이랑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백신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유전자 제조합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전에는 이제 백신 하면은 불알아 사백신 약독화 생백신에서 흔히 사백신, 생백신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제 배양해가지고 약품을 이용해서 그 물질을 좀 이제 그 활성을 거의 완전히 낮춘 다음에 죽은 상태로 낮춘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몸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고,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나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역 체계를 이제 이용해서 예방 능력을 좀 키워주는 거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살아있는 셀을 넣어줘,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약독화해가지고 독성을 좀 낮췄다고 해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있었다. 결국 생백신이나 사백신 이 두 가지 물질은 그냥 실제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몸에 넣어줘서 예방 능력을 이제 생성시켜주는 거고요. 이와 달리 이제 요즘에는 당연히 유전자 재조합이든 뭐 mRNA 백신이든 이제 다양한 백신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사실상 콜레라 백신은 브라라 사백신의 기술이 접목된 거다. 이걸 이제 상용화 시키면서 이 기술을 거의 이제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콜레라 백신 이후에 이제 유바이올로직스가 확보하기 시작한 기술들이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이나 유전자 재조합 이제 이런 기술들인데요.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당류가 있고, 이제 이 다당류에 이제 접합시키는 운반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접합시키는 기술이라고 하면 되는데, 세균에 있는 이제 다당체로만 이제 백신을 구성하면, 세균의 그런 다당류 다당체에만 이제 타깃하는 그런 백신을 구성하면은 2세 이하 영아에서는 조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기술이 거기다가 특정 운반 단백질, 좀 운반을 잘해주는 단백질을 접합 붙이면은 조금 더 면역 활성을 유도하는 게 더 활성화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폐렴규균 예방 백신이나 수막규균 예방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이자의 프리베나 20, 뭐 20가 폐렴규균 예방 백신 이런 것들이 다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 거의 수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고요. 결국 이런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의 시장이 워낙 그 세균 각각의 세균별로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유바이올로직스도 2019년에 이제 제노포스커스와 함께 자체적으로 운반 단백질 CRM197이라는 걸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유바이올로직스가 이거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고, 사실상 자기들 기술이라고 이제 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다당류 단백질 운반 단백질 접합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용화한 유바이올로직스의 제품은 없는 상태고, 대신에 지금 현재 다양한 백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어떤 백신들을 만들고 있지는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 기술도 이렇게 제노포커스화해서 창출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지난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한 이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필리핀 임상까지 마치고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는 게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 이런 백신들도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흔히 쓰는 백신 개발 방식 중에 하나고, 유바이올로직스가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허가가 나면 이걸로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기보다는 합성 항원 방식,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이제 백신 기술도 처음 설계부터 임상까지 진행한 이제 경험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입증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팬데믹이 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한 변이주가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술을 쌓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브라라 사백신 기술,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 기술, 유전자 재조합,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을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이제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 확장까지 노리고 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이제 콜레라 백신을 이제 개발한 브라라 사백신 기술을 이제 제외하고 유바이올로직스가 가장 이제 빠르게 도전하고 있는 분야가 다당류 단백질 접합 백신을 기술을 통한 이제 장티푸스나 수막규균 예방 백신 분야예요. 세계적으로 수막규균 백신은 공공시장이랑 사설시장 규모가 거의 3.5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 장티푸스 백신은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조달 시장만 이제 따졌을 때 한 8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 두 시장을 이제 가장 노리기 위해서 유바이올로직스는 장티푸스 예방 백신 EU-TCV에 대해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막규균 예방 백신 EU-MCV5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2, 3상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바이올로직스 대표님에 따르면은 EU-TCV 장티푸스 예방 백신은 2026년 말에, 그리고 수막규균 백신 EU-MCV5 같은 경우는 2028년경에 이제 상업
상업화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회사는 폐렴규균 예방 백신 EU PCV의 임상 1상도 완료했고 대상포진 바이러스 예방 백신의 임상 1상을 지난 4월에 승인받기도 했고요. 장티푸스나 수막규균 이외에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 1상 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진출했거나 결국 앞으로 장티푸스랑 수막규균을 내놓는 걸 필두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을 전후로 꾸준히 출시할 제품들을 계속 라인업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조금 강조하는 것이 사실상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하면은 그 공공시장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 이제 수막규균이 문제인데 수막규균은 이미 사가 백신들이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 3.5조의 공공시장이랑 글로벌 사설 시장까지 해가지고 이미 사가 백신으로 많은 사노피나 화이자나 이런 회사들이 다 많이 내놨어요.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 투약 횟수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수막규균 혈청형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오가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면 수막규균 같은 경우는 이제 혈청군 중에서 A, C, W, X, Y, B 이 정도 한 6개의 혈청군이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W는 흔히 W135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는 줄여서 그냥 W라고만 해볼게요. 결국엔 A, B, C, X, W, Y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좀 학계에서 알려지기로 비혈청군 같은 경우는 성인도 이제 조금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성인에 한번 수막규균 예방 백신 한 번 더 맞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에 이 비혈청군이 들어간 백신들은 그런 구매력이 있고 성인 돼서도 이런 걸 챙겨서 맞을 수 있는 선진국형 백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결국 이걸 왜 강조하냐고 하면은 지금 화이자의 펜브라야라는 오가 수막규균 예방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화이자의 제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혈청군 중에 A, B, C, W, Y 이 5가지를 동시에 예방하고 B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선진국형 이제 좀 돈 있는 국가들에서 좀 성인 돼서도 맞아야 하는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맞는 아니면 그런 정부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뇌숭악염이라는 게 뭐 성인 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소아나 이런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위주로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한 27개 국가 정도를 뇌수막염 벨트라고 해서 이제 수막규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바이올로직스에 따르면은 결국 이런 아프리카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오히려 B보다는 X혈청군이 들어간 게 더 낫다. 왜냐하면 S혈청군에 대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화이자의 펜브라야 이외에 인도 세럼 연구소가 개발한 멤5라는 이제 제품이 오가 수막규균 예방 백신이거든요. 멤5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이미 나이지리아 이제 지역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공공조달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어요. 멤5가 결국엔 비혈청군 대신에 X혈청군을 이제 포함한 오가 예방 백신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고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개발 중인 EU MCV5 같은 경우도 멤5처럼 A, X, C, W, Y 이 5가지 아프리카 지향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X혈청군을 포함시켰다. 결국에 지금 수막규균 감염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공공사설 시장이 한 3.5조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아프리카 공공시장을 타깃해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수막규균 이런 제품이 이제 상용화에 접어들 수 있는 2028년 정도가 또 다른 이 매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다. 결국엔 유바이올로직스가 이제 지금 현재 콜레라 백신의 올해 성장과 그리고 2026년, 2028년 차례로 장티푸스랑 수막규균 예방 백신을 내놓고 차후에도 뭐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 백신들 개발을 이제 제품화를 시도해 나갈 거라고 이제 하니까요. 짧은 영상에서 뭐 모든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임상 개발 사업 현황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